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최재순이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강연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연자를 모신 선생님은 우리 영상의학과의 석좌 교수님이신 송호영 교수님이시고요. 87년도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박사학위 하신 다음에 저희 병원에는 아마 93년부터 오셨던 것 같습니다. 93년에 아산병원 오셔가지고 98년부터 이제 2019년 8월에 은퇴하실 때까지 그 정 교수를 이제 영상학과 계시면서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요. 제가 대충 외우려고 이렇게 숫자를 한번 이렇게 꼽아보니까 하여튼 뭐 SCI 논문을 300여 편 이상 쓰시고 그다음에 책도 4권 이상 집필하시고 그다음에 북챕터도 또 한 30권 이상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뉴머러스한 업적을 쌓으셨고요. 그 좀 눈여겨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바쁘시고 정말 뭐 누구보다 열심히 그 공부하시고 또 진료하시고 교육하시고 유명하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이 비지팅 프로페서 다녀오신 걸 보니까 엄청 막 가까이 일본부터 멀리 코스타리카까지 해서 한 뭐 제가 숫자를 다 셀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저에게 많은 또 좋은 교훈도 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중에 최근에 또 이렇게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하신 걸 소개해 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주 유익하고 재미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 강의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좋은 강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재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최재순 소장님 얼굴을 맨 위에 놨는데 우리 이덕 교수님하고 전재영 교수님 그리고 김남국 교수님, 박정훈 박사님의 주선으로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의공학연구소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강의를 할 때 최재순 소장님께서 이걸 매년에 한 번씩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 제목은 The Most Difficult but Rewarding Lecture in My Lif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담도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아산병원과의 인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일단은 제 강의를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1년도 11월에 제가 이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지만 그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그 취업 비자도 늦어지고 그리고 중국에 오는 항공편이 거의 다 이제 취소되고 그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년 좀 늦어졌습니다. 1년 늦게 광저우 공항에 도착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나누어서 격리할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네요. 호텔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 한 사람은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니까 이런 곳으로 갔는데 의료진이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5명이 일일이 모든 짐하고 신발하고 옷에다 소독약을 잔뜩 뿌리고 저희 방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격리 기간은 이제 10일이었었는데 매일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에 이렇게 오면은 문을 열면은 그때 나가서 받았고 그리고 음식을 복도에다 갖다 놓으면은 가져다가 10일 동안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점은 이 복도는 항상 소독약을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심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골치도 아프고 구토도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중독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심했습니다. 그 10일 후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산병원에서 3년 있었던 닥터 차오가 저희들을 데리고 와서 그 하프데이 투어를 광주 시내에 있는 그 포시즌 호텔이라고 100층짜리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해놨는데 당시가 코비드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4개 중에서 제가 2개를 했고 광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좌장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5,000명이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도 매일 이렇게 긴 줄에 서서 그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극진한 대우가 그 10일 동안에 힘들었던 거를 잊기에 충분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해줬습니다. 15일에 광주에서 정조로 고속철을 타고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다시 거기에서 4일 격리하는 사람, 7일 격리하는 사람, 또 면제된 사람들로 분리를 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그 광주에서 격리를 했기 때문에 격리를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닥터 후가 저희들을 마중 나와서 이렇게 힐튼 호텔이라고 한 곳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그 막은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웠고 호텔에서 음식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게 날르다가 주문을 해서 고객들한테 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아주 의미 있었던 거는 이게 닥터 후가 프로페서거든요. 과장이고. 그런데 병원에서 30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간 이렇게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환자를 보다가 30일 만에 처음으로 그 병원 밖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 아파트 살고 있는 곳에 17일 날 와서 그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멀리 보이는 곳, 여기 길이 굉장히 길죠? 이쪽에서 PCR 테스트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엄청나게 긴 길이 이렇게 뒤로 쭉 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직장이나 뭐 모든 곳을 방문할 때 24시간 이내에 그 네거티브 PCR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여오고 또 아파트도 들어올 때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파트 문 밖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택배예요. 택배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자기 거 찾아가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심한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구역별로 나눴는데 아파트별이 아니라 이제 행정구역을 나눠서 행정구역에서 코비드 환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완전히 폐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 다른 지역에 환자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도 5일 동안 완전히 주문불출을 해야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 앞인데 병원도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응급 환자들만 들어갈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 의료진이 와요. 이렇게 집에까지 와서 PCR 테스트 해서 5일 동안 네거티브 하면은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던 거는 여기에서 그 위챗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 카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연락을 했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위챗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주일 정도는 음식을 먹고 있어야 될, 격리가 될 것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저도 가서 사다가 집에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일, 약 한 달 후죠. 갑자기 잘 아시지만 그 지로 폴리시, 한 명도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풀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3년 있다가 격리가 끝나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는 12월 21일 날 제 주도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여기서 했죠. 근데 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뒤를 꼭 따라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됐을 때 2020년 2월에 미국 샌앤토니오에서도 4명 이상 못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다 취소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올 때까지 계속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1년 6개월 후에 남미 코스타리카하고 에콰도르 쪽으로 이제 가기로 돼 있어서 갔더니 거기가 또 굉장히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콰도르가 더 심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에서 6개월을 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왔더니 오미크론이 완전히 확산돼가지고
하루에 60만 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때였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의공학연구소에서 제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강의에 굉장히 좀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와서 이걸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 기다리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인 The Most Difficult but Rewarding Lecture가 금년 1월 4일 날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날이 저희가 중국에 도착한 63일째 그리고 이 병원에서 교수 발령을 난 지 35일째 중국에서 코비드 정책을 바꾼 지가 30일째였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는 모든 중국 사람들과 그 가족이 모두 코비드에 걸렸어요. 100% 다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보는 것처럼 강의가 이제 3번째였었는데, 다른 사람이 강의 한번 발표를 하고 제가 봐주고, 제가 강의하고, 원래 수요일 날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다른 발표를 하기로 했던 박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증상이 심해서 제가 할 수 없이 2개의 강의를 준비해야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안 사람하고 같이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김승환 교수가 처방해준 그 팩슬로비드를 먹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의를 하나 더 해야 되니까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은 2가지 중에서 일단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왜냐하면 온라인 강의로 하니까 첫 번 강의가 2주 전이었죠. 그때로 따지면 논문 작성법이고 2번째는 영어 프리젠테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듣는가 온라인으로 하니까는 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10명이 이렇게 의견을 줬어요. 10가지 중에서 4가지가 의사소통의 문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3번째 그 사람들 피드백이 했던 좀 더 프랙티컬한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녹화한 부분을 잠깐 들어보죠. 请听这3个录音，洗遍一项，因为这个非常重要。这将是在短时间内提高英语水平的最佳方法，好吗？有没有问题？ If you have any questions today, I will speak slowly, and also I will ask Professor Hu to translate the things you don't understand into Chinese. So please feel free to ask me.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영어가 안 될 때는 또 중국말로도 서로 해야 되고 또 제가 표현을 못할 때는 프로페서 후한테 번역도 해달라고 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답을 하고 사람들 의견을 듣는 거였으니까 내가 이미 2번 강의를 했는데 너희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를 10번씩 들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좋은 익스프레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을 갖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하여튼 그러한 내용인데 영어도 천천히 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중국어까지 섞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10번째 거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사이언티픽 페이퍼가 있어요. 또 여기서 온고잉 리서치라고 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연구 중에서 발표를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영어로 다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는 너희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프로액티브 해라. 그러면 영어 소통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 강의를 3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준비했는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만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강의하는 걸 다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그 위챗에 올리면 이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온라인 렉처였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 번째 강의니까 이름을 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너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그 다음에 질문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 들었다고 한 사람이 100%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힘들었지만, 특히 의사소통 때문에 힘들었지만 보람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때 9시에서 12시까지 강의하니까 제 3시간 강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이 왔어요. 너를 위해서 웰커밍 세리머니가 있으니까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도 좋지만 간단한 스피치를 중국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점심밥도 못 먹고 이제 스피치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이걸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코비드 안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니까, 코비드가 완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고 보니까는 제 적이에요. 서로 이제 35일 전에 발령은 났지만 제가 발령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장단이거든요. 원장단이고 여기는 영상학과 이제 교수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스피치 하는 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저를 초빙하는 거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상학 인터벤션이죠. 영상학이 아니고 여기 인터벤션이 영상학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웰컴 디너가 있으니까 저하고 제 안 사람이 참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시였으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마누라도 갑자기 연락이 오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파티를 한다는데 안 갈 수가 없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사진 찍은 건데 원래 이보다 4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벤션 파티에. 근데 이 사람들만 참석했어요. 코비드 안 걸린 사람들이에요. 안 걸린 사람들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미리 약속을 잡을 수 없는 거는 누가 코로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는 갑자기 잡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아무튼 저희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렇게 격리가 돼 있다가 갑자기 풀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식사를 끝나고 저희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붙였던 소포예요. 이게 10kg 이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이 넘게 우리 짐이 그때 도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까 광저우에서 강의를 하니까 닥터 차오가 무거운 가방을 갖고 가지 말으라. 가벼운 것만 가지고 가고 여러 명 가니까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의 무거운 가방 갖다 놓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2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달이 넘도록 양복 하나 가지고 이제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long day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청중들하고 일체가 되는 그런 걸 온라인 강의였지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7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강의가 뭐 있는가 제 이력서를 보면서 보니까 1991년도 11월에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했던 이소페지얼 스텐트에 대한 강의였어요. 여기는 그 과장한테, 시즈니 월레스한테 제가 보낸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초빙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차피 RSA에 가니까 내가 일주일 전이나 일주일 후에 있다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을 했어요. 전에도 좋고 후에도 좋고 그러니까 와라. 그래서 했는데 일주일 전에 가서 하니까 시차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 영어 때문에 도저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그 하루가 굉장히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보람 있었던 강의는 1996년도에 지금은 독일 수도가 베를린이잖아요. 그때는 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 대학에서 그 레크리멀 벌룬 다일레이션 앤 스텐트 플레이스먼트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페인에서 그 학회에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거고 영국의 세인트 조지 하스피탈 런던에서도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했고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시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대학에서는 강의만 했는데 청중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 강의처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걸 제가 좀 느끼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그 레크리멀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본 대학에서. 특히 그 10명의 레크리멀 스톤을 제가 가르쳐줬던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한 것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가장 좀 인상에 남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중국에서가 강의가 남았는데 왜 제가 이게 중국 쪽으로 왔냐?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베이징, 난징, 광주 여기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베이징이나 광주를 택할 줄 알았는데 좀 안 좋은 스테이트인 이 정조에 왔습니다. 그 온 이유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10년 간격으로 여기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9년 간격으로 왔었고, 근데 2004년도에 왔었고, 그 다음에 오고 세 번째에 왔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이 사람들이었어요. 배우려고 하는 그 눈빛들이 너무나 인상에 남을 정도로 한 거 있었고, 두 번째는 정조, 그러니까 허난이라고 한 곳이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많으니까 병원도 많아요. 아주 대형 병원, 10,000베드, 7,000베드가 이제 10,000베드로 됐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2,000베드인데 3,000베드가 됐어요. 그냥 환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건물 하나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의료에 관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거 있고, 세 번째는 이분이 저를 초빙했던 영상학과 과장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부원장이고 이 사람이 제 제자죠. 지금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가 오면 제 가족과 같겠다 해서 여기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38명인데 제가 근무하는 허난 캔서 하스피탈이고 또 그 옆에 있는 허난 런민위원 5,000베드, 지금 이제 7,000베드가 됐는데 거기 있고 또 7,000베드인 그곳에서도 옵니다. 몇 명이 와서 총 3병원에 38명을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름을 송정리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송은 이제 송호영 할 때고 정은 제 마누라인 정혜자 정후이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리는 리하이량이고 후는 후홍타오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1년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1년 것을 계속 그 사람들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마무리를 쳤고 이제 내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빨간 것이 오서시 컨퍼런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국하고 미국에서 했던 거고 온고잉 리서치 프로젝트 그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것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무슨 연구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presentation of scientific paper예요. 그 사람들 영어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많이 좀 감안을 했고, 그래서 매주 수요일 9시에 시작해가지고 3시간, 12시까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서 오서십 미팅, 한국에서 했던 겁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은 그 전공의급이 되는데, 이 전공의가 썼던 논문을 제가 이렇게 고쳐줬던 거죠. 이거는 Materials, Method, Result는 역시 잘 쓰고, 디스커션도 제가 다시 써주고, 그래서 원래 제가 한 6개 정도 오서십 컨퍼런스를 할 줄 알았는데 24개나 돼요. 금년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이 사람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에, 멘토링 프로그램이니까 그중에서 9명을 제가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이 친구는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벤션 파트에서 아무래도 논문이 많기 때문에 4명이고, 여기는 영상학 교수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난 런민웨이에서 온 사람인데 뉴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브레스트 서전이고, 여기는 외과 의사고, 또 여기는 이제 또 PhD, 이런 식으로 해서 MD, PhD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6개 팁, 한국에서도 알려줬던 그 팁을 알려주고, 또 정년하면서 지난해 제가 퍼블리케이션 했던 책도 한 권씩 주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어 달리기처럼 제가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한 예가 있게 되겠는데, 이 사람은 방사선사예요. 방사선사인데 ECR에서 금년에 자기 원고가 채택이 됐다고 저보고 좀 알려달라고 해서 3월에 발표하는데 2월 1일에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라. 그래서 15일 후에 하게 했더니 이 5분 발표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20개예요. 그리고 20분 걸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8개 슬라이드로 줄이고 또 원고도 다시 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거 잠깐 또 녹음도 해줬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Thank you, Dr. Florian Wolf, for your kind introduction.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oday I'd like to talk about cone.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 그 게리 베커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JVR 창립 그 에디터죠. 그리고 우리 RSN의 회장도 했던 게리 베커한테 부탁해서, 야, 내가 했던 원고 이거 좀 수정 좀 하고 네가 녹음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해줬어요. 그 사람이. Thank you, Dr. Wolf, for your kind introduction.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oday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cone beam CT during celiac arteriography versus contrast-enhanced MRI in the diagnosi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his is a single-center retrospective study. 그래서 이 친구는 3월 2일 날 성공적으로 발표를 하고 질문도 2개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 친구는 또 역사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흔한 캔서 하스피탈이 중심이 되고, 또 이 사람은 광조고, 이 사람은 TNG는 제 제자죠. 이화여대 그 김대기 교수고, 아산병원 장수인 박사하고 박정훈 박사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텍사스 제가 있었던 건 닥터 로페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권 사장님이 한국에서도 많이 도와줬지만 여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뮤추얼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가 꽃이 피일이라고 믿고 있고, 특히 리버 캔서 리서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면서 그 멘티들이 이렇게 많은데 21명의
멘티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마 멘티어는 제가 정렬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건데, 멘티어는 저의 멘티가 성장해서 나의 멘토가 된 거라. 그래서 영어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이제 21명들의 그 멘티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 분부기가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 38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3년 후에는 이 38명 모두가 저의 멘티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가.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 이제 멘티어 중에서 닥터 후옹타오하고 치아오제 웨이라고 해서 차오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내 멘티어가 됐냐. 그러니까 답을 줬어요. 이 친구는 자기 과에서 좀 유니크한 퍼슨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 거고, 닥터 차오는, 내가 내 멘토들한테서 많이 배운 걸 알고 있었다. 그걸 또 자기가,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자기는 그것을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이어 달리기니까 버튼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또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3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상강사급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러니까는 이런 답을 줬어요. 주로 이제 영어에 관한 건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해서 이 사람하고 특징적인 거는 처음에 왔을 때 그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66분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이 66분간 참으면서 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야, 너하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너 위챗을 통해서 메모를 남겨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팍팍 뛰고 그러는데 너무나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 여기 드립니다. 중국 그 말 중에서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은 이게 시인이 쓴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지식을 그 책과 산에 비교를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번역이 있지만 이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고 그런가 하면은 또 여기에서 배운다는 거 학문을 바다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학문을 가는 데는 오솔길이 있다. 그거를 위해서는 근면이 필요하다. 또 바다에 가려면 배가 필요한데 그거는 노력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위챗 한번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위챗이 아니라 챗 GPT죠. 죄송합니다. 질문은 그거였어요. 나 지금도 안 풀리는 거는 내가 2,000명 이상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21명만 그 어려운 것을 겪어내고 따라왔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했느냐 궁금하다. 너 답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만 했는데 그걸 하려면은 일단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고 앰비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트롱한 멘토십이 있고 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정년 전에 그 숨어 있었던 행복을 모른 채로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21명이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의공학연구소에서 했던 그 5년 동안 제가 연구 전담 교수로 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의학 논문 작성법을 대학원에서 16년간 제가 했잖아요. 오면서 또 김성환 교수가 저한테 그 버튼을 이어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했고, 영상학과에서는 10년 넘도록 글로벌리제이션을 했을 때 그때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에서 제가 답을 얻었는데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저희 아산병원에서 대표적인 멘토는 둘이 있잖아요. 임태환 교수하고 이철 교수님인데 그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은 1년에 적게는 4번, 많게는 60번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하거든요. 이 멘티어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가끔 만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깊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멘티였지만 나의 멘토였던 임태환 교수님이나 이철 교수님처럼 된 사람들, 항상 만나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들이 멘티어의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것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 병원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5월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영상학과잖아요. 여기는 브레스트 서전이고 이건 외과인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강요를 한 거 아니거든요. 그 과에서 많이 온다고 하길래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2052년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는 5년 계약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년 후에는 나는 떠날 거니까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발전한 걸 볼 때 앞으로 30년 이내에 중국은 의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한 축이 돼서 세계를 이끌고 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들이 이끌고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년 후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아산병원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배웠던 지식하고 지혜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 젊은 사람으로부터 같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히 엘리건트 차이니즈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만 감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또 교통도 좋지 않다는 것 2가지만 감안을 하면은 정년 후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강성권 사장님한테 정년 전하고 후에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한 2, 3분 동안 좀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인사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강성권 사장님 혹시 온라인 계시는가요? 네, 있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성원 교수님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시다가, 아산병원에 계실 때 저희 SNG 바이오텍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SNG 바이오텍을 창업을 한 계기는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연구비가 필요한데, 연구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때는 국내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신생기업들만 있었고, 연구를 지원할 만한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도 이제 벌써 20년 됐는데요. 20년이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을 열심히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이 너무 교만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호영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논문 작성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송호영 교수님하고 창업을 해서 그 송호영 교수님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가지고 계신 지식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여러 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콜롬비아도 그렇고 중국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오셔서 스텐트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셨고 요즘에도 뭐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스텐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거나 저희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기술들, 경험들을 쉐어해드리고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연구도 하고 아니면 그 제품을 커머셜라이즈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창업했을 때의 미션을 가지고 쭉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호영 교수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도 열심히 성장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커머셜라이즈하고 또 더 좋은 연구와 개발 제품이 나와서 앞으로 미래에 인터벤션이 주도하고 있는 그 의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원 사장님도 제 멘티어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소중한 것 같아요. 이게 또 한국을 떠나보니까 그 소중함을 제가 더 느끼고 있는데 우리 그 강성원 사장님 외에도 그 20명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덕희 교수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우, 나 네. 멘티어 중에 한 명인데,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학회가 오늘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또 송 교수님 강의들로 연결했습니다. 네. 오늘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두 분께서 아주 너무나 잘 계시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여기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러시다가 건강해질까 좀 걱정도 되고 이러는데 두 분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 중국 친구들이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저우에 있는 그 중국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 과 같아도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연구위원회에서 그 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 매주 이제 목요일 오후에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이제 주니어 교수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연구 방법론을 이제 그 좋은 예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같이 리뷰하고 코멘트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방법론을 익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참여도도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송 교수님과 같은 그런 연구 분야에 있어서 멘토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분이 중국 가 계셔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송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100% 믿는데 내 멘티어들 있잖아요. 이덕희 교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 저보다 훌륭해요. 확실히 느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또 내 거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10명의 멘티어가 한국에 있는데 우리 의공학과에 김남국 교수도 있고 또 서준봉 교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배워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덕희 교수 여기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웨이싱이 한국에서 고마운 사람이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뉴로로 갔었거든. 이덕희하고 송호영이라고 20년 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덕희 교수님에 대해서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쪽에서. 나중에 놀러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다른 분들? 네, 교수님, 저도 궁금한 게. 예. 먼저 최재선 소장님께서 좀 일정이 있으셔서. 예. 아마 좀 일찍 나가신 것 같고요.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알 것 같은데, 혹시 정조에 이제 5년 동안 계신 후에,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훈 박사도 내 멘티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것을, 혹시 이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거 준비한 거 있는데. 네네. 최근에 챗GPT를 제가 참 재밌게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챗GPT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둘째가. 금년 1월에, 한국에서 이렇게 챗GPT가 많이 사용된다. 한번 사용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어프로치가 안 됐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정민 교수가 제 멘티어잖아요. 또 1월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챗GPT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임준서 박사가 우리, 논문 작성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3월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길래 이정민 교수가 뭔가를 저한테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갖고, 이거 좀 내가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이걸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오서십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것을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답이 오는데 이게 그대로 아니고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첫 번째 건 거의 비슷하게 했고, 아까 했던 그 오서십에 참여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친구가 했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어봤어요. 네가 좀 논문 좀 쓸 수가 있겠느냐? 아주 놀랍습니다. 그 앱스트랙트만 넣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썼던 이 머티리얼스 앤 메소드하고 챗GPT가 썼던 거하고 상당히 많이 겹쳐 있다는 건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언어에 너무 도움이 돼요. 제가 중국어를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공, 쫑공 이게 좀 헷갈리길래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자세히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유엔왕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도 같이 물어봤거든요. 유엔왕은 답이 오는데 30분 걸렸거든요. 뭐 해야 돼? 야는 뭐 1분도 안 걸렸을 게 답이 오고, 또 머리 깎으러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외국 가면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 중국말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길래 이거 괜찮느냐 그랬더니 영어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외국인들한테 지금 보냈던 리비전을 보냈던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랑 코스타리카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리비전을 많이 보냈는데 금년부터 리비전이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녹음만 보내거든요. 중국에 와서도 18번 벌써 이걸 부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리비전이 아니고 녹음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이걸 제가 영어로 강의한 거를 챗GPT에 넣어가지고 녹음 좀, 이거 번역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주면서 너희들 좀 고쳐가지고 녹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거의 안 고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고치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我们能为奥瑟西普 Conference 做什么？ 했던 거예요. 这是一个例子。刘冲是一名介入科住院医师，这是他写的文稿。我给了他整体性的评论，包括可能的目标期刊、问题以及建议，和修改他手稿的题目。我们能为OFC Conference 做什么？这是一个例子。刘冲是一名介入科住院医师，这是他写的文稿。그 친구보다 잘하지는 않지만 처음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만약에 챗GPT가 이렇게 원어민처럼 녹음만 해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좀 이거 좀 녹음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 그랬는데 구글 트랜스레이터하고 바이두가 있으니까 너 그걸 사용해라. 그래서 나 이미 그걸 많이 사용했는데 그 녹음에 나 만족을 못한다. 좀 네가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서 여기 자기가 자기를 트레이닝을 시켰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 앞으로 계획은 있다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가 다 엉뚱한 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을 다시 리비전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내용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it is recommended to advance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recommend는 that하고 와야지 to하고는 온다고 안 했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 영어가 지금 맞는 거냐? 그래마티가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처럼 내가 배울 때는 that하고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맞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내가 널 믿고 하는데 나는 non-native 스피커인데 어떻게 얼마를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는 인공지능 모델이니까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한 거니까는 더블 체크를 하라. 이런 내용도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멘티어라는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는 지난달에 그 닥터 필립스가 강의할 때 썼던 건데 내가 그 친구한테 멘티어란 말을 미국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려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라매티컬하게 맞냐 그랬더니까 이게 너 멘티어가 말이 틀렸다. 이게 멘토로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런 거고 explained도 과거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건 이미 과거를 썼는데 또 내 과거를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는 apology for the confusion. 아무튼 이런 것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amazing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답이 좀 달리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물어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정확한 답이 온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저를 남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6개월 됐을 때 이 과장하고 닥터 로페라가 너 원하면은 정식으로 풀 프로페서로 리서치 프로페서로 할 테니까 이거 그린 카드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달간 고민하다가 나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기는 여가 좀 부족하다. 언제든지 와서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를 할 테니까 와도 좋다. 그러고 이게 코스타리카 6개월 있을 때도 남미하고 이쪽하고 서전들 했잖아요. 거기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여기서 이제 중국 있는 것처럼 엄청나요. 여기에서 아까 6개 논문 볼 줄 알았더니 24개고 또 이 사람이 부원장 되면서 여기로 과장을 시켰어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다 만났어요. 다 만나가지고 너희들 파일을 키우려면 그런 거 갖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이용하자. 그러니까 이 청홍타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발표하고 연구에 참여를 하고 또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 부원장까지 영어로 강의를 한 번 안 해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8월에 영어로 강의를 하겠어요.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그런가 하면은 내일 저를 위해서 제 그동안의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학교를 열립니다. 다 와요.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래서 참 대단한 나라다 그런 걸 또 하고 그래서 저보고 20년간 있어달라고 하는데 그 계획은 아무튼 앞으로 계획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 박사님과 얘기한 것처럼 여기 참군주 좀 하세요. 올 사람들 월급도 상당히 세요. 사실 원장보다 1.25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료가 많아요. 이거는 3,000유엔 강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승의날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졌는데 스승의날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이 사람들이 스승날이 아니고 제 생일날에 찾아왔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강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강의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일주일에 4개씩은 해야 돼요. 저도 그랬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가장 미안했던 것이 조웨이 쪽 저희 멘티어 중에 하나잖아요. 난징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서 내가 사과를 이렇게 보내면서 미안하다. 내가 꼭 갔어야 되는데 나를 초빙하려면 3개월 전이라도 알려다오. 아산병원에 있을 때는 6개월 전에는 저를 초빙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전에만 초빙했어야 되는데 얘기하니까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도 그러거든요. 너 많이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버는데 왜 그러냐. 근데 아무튼 강의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인데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제 안사람은 중국보다 일본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획입니다. 이건 완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저를 원하니까 중국에 있으면서 저는 중국 떠날 생각 없고 중국하고 같이 커버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 이쪽을 하고 듀얼 어포인트먼트 미국처럼 하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거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도전이에요. 일본어를 제가 배웠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영어하고 한 2, 3년 있으면 중국어가 영어만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까지 할 수가 있으면 제가 꿈이거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꺼번에 한국어까지 4개를 해보는 것이. 그래서 그게 도전인데 아무튼 중국에 갈 곳이 많으니까 여가 5년 있다가 다른 쪽으로 이동할 생각도 있는데 제가 지금 꿈에도 그리고 있는 코스타리카 너무나 좋은 곳이거든요. 안 사람이 이제 너무나 멀다고 좀 안 좋아하는 곳인데 중국에 코스타리카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5년 후에는 아마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을 커버하면서. 그게 이제 제 계획입니다. 박정훈 박사님, 도움이 됐습니까? 답이 됐어요? 네, 도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 우엉연구소 천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어렵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수님께서 결국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최근래 혹은 좀 먼 미래라도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최소한 이제 연구 분야에서라도. 압도는 못하죠. 압도는 못하는데 중국이 30년 전에 이게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 의사들은 미국을 가더라도 바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못한다. 한국 의사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좋은 거 있습니다. 교수가 되려면은 아산병원보다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산병원을 넘어서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시스템이거든요. 아산병원에서 제가 에드아 커미티 만들 때 굉장히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산병원에서 겸직 교수가 되려면은 연구하고 진료를 같이 하는 사람을 뽑자. 이게 임상 교수는 임상만 해도 좋게 하자. 연구 교수는 연구만 하게 하자. 근데 여기서는 교수가 되려면 임상하고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다 연구비를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넘지는 못하지만은 한 축은 분명히 이끌고 갈 거예요. 30년 안 걸릴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영상학과에 네이처하고 자마 이런데 NEJM 실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한국에는 1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영상학과에. 예. 짧게 얘기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그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